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도시 2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스포일러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이 영화는 범죄도시 1에 비해서 어땠나요? 범죄도시 1이랑 섞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범죄도시 1은 이제 딱 로컬 무비였죠. 그러니까 여기 가리봉동, 그러니까 금천경찰서에 마석도라는 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괴물 형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마동석 씨가 연기했고요. 뭐 그냥 몸만 봐도 왜 괴물 형사로 불리는지는 알 거예요. 여기에 그런 외국인 범죄를 소탕하는 어떤 작전을 펼쳤어요. 그게 그 장첸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중국인이었는데 조선족으로 나왔죠 아마. 그 사람을 소탕하는 게 범죄도시 1편의 내용이었고, 이제 범죄도시 2편은 확실히 확장되죠. 이 배경이 네. 그 가리봉동 금천구 가리봉동이라는 그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필리핀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아, 베트남이네요. 베트남. 네. 그 사실 사건 배경이 필리핀이었죠. 사건 배경은 예. 필리핀. 영화 내에서는 이 팀의 금천서의 마동석 반장, 마석도 반장과 그 여기에 반장이 아니죠. 마석도 형사와 그 최기화 씨가 연기한 전일만 반장이 나와요. 네. 이 두 사람이 뜬금없이 베트남으로 어떤 도주한 용의자를 신병 인도를 받으러 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말하자면. 그러면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그 무슨 잡범 하나를 인도받으러 간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거기에 좀, 좀 빡센 범죄자 한 명이 있고, 그 친구가 베트남에 사업을 하러 온 한국 사업가의 어떤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을 여러 건 저지른 되게 악질 범죄자고, 그 현지에서도 경찰도 못 잡고 있고, 그런 악질 범죄자인 강해상, 손석구 씨가 연기한 그 강해상이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악당을 잡는 과정이 이제 범죄도시 2의 내용이죠. 네. 확실히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외국으로 확장됐다. 이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배경도 좀 종횡무진해요. 원래 베트남에서만 전개되다가 이 손석구 씨가 손댄 그 죽인 한국의 사업가 아들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조폭, 여기 이름난 조폭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폭은 자기 똘마니들을 보내서 강해상 손석구 씨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손석구는 또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한국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까지 막 그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면서 결국에는 마석도 반장이 검거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영화 촬영 여건이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해외 로케가 어려워서 세트장을 다 직접 만들어서 베트남 장면들을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치고 굉장히 현실감 있게, 네, 생동감 있게 잘 만들었죠. 재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네, 범죄도시 1에 비해서 그 네,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고, 뭐 저는 큰 정말 이게 이거 되게 칭찬해줘야 될 부분인데, 네, 어, 범죄도시 1엔 좀 비판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 뭐냐면은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지른 범죄가 소재라는 것 때문에 아, 이 외국인 혐오 아니야? 라는 그런 아, 우려의 시선, 그런 게 그렇죠.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 색채를 띤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 네, 소재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은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저지른 범죄가 소재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반대 문장이에요. 네, 1편과 외국인이 한국 가서 저지른 범죄와 한국인이 외국 오, 가서 저지른 범죄. 그러니까 마치 그러네요. 1편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그것만 다루는 영화 아니야. 라고 항변하듯이 그 2편을, 그래서 그 그런
되게 비판 요소적인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조금은 그래도 일소하면서 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범죄도시 2가 좀 대중영화로서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오, 가는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 편에서도 무슨 무시무시한 동남아 범죄자가 한국에 와서 막 난장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했다 하면 이건 좀 위험해지죠. 이 그쵸. 시리즈는 분명히 어떤 비판의 소지가 예, 있는, 네. 그런 거를 참 절묘하게 재치 있게 피해갔어요. 그 어, 점에서는 저는 칭찬드립니다. 굉장히 현명한 그렇죠. 선택이었네요. 예. 음, 재미 측면에선 어땠나요? 뭐 일단 원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영화가 결국에는 악당이 얼마나 무섭냐. 네, 이게 재미의 큰 척도거든요. 근데 네, 그 악역의 네. 위압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1편의 장첸이 저는 좀 더 무서웠어요. 저도 그냥 그랬어요. 그 네,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그 빌런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장첸이. 그러니까 1편의 그 악역의 무서움을 넘어서긴 확실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동물적인 그 무서움은 1편이 더 높았는데 네. 그래도 2편도 적당히 재밌었다. 좀 그런 시각 효과적인 면에서나 배경이 확장되는 면에서나 업그레이드된 측면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두 개의 그런 재미적인 수위는 그냥 비등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럼, 볼거리 면에서는 이 편이 확장이 됐고 어, 빌런의 무서움에서는 1편이 확실히 셌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음, 시리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이게 그러면은 시리즈물로는 2편이 사실 1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2편도 동일하게 재밌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네요. 그렇죠. 사실 마녀 2가 개봉했는데 그거 나쁜 스코어는 아닌데 뭔가 그 원보다는 네. 조금 그 어떤 이슈몰이 네. 그런 게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아, 이제 확실히 좀 대중적으로 막 대중 전원에게 이렇게 소구력이 있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그 매니아 장사가 됐나 하는 아,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마녀가요? 예, 마녀 2.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확실히 저는 범죄도시 1, 2가 마녀 1, 2에 비해서 훨씬 재밌었어요. 특히 2는 마녀 2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2였던 것 마녀 같아요. 2에 대한 혹평. 네. 저는 마녀 그, 2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저는 마녀 2를 봤는데 음, 별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즈물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시리즈물 너 어떤 영화의 2를 볼래? 아니면 지금 따끈따끈한 1 볼래 하면은 그냥 영화관에서 돈 내고 선택하는데 2편은 1편을 안 본 사람이 2편 선택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편의 관객은 1편을 본 사람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가야 되나 네. 하면서 괜히 2시간 더 써가지고 네. 세계관 이해까지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숙제 같은 게 있죠. 근데 네. 범죄도시는 그런 면에서도 중압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장이수 캐릭터만 예, 빼고는 굳이 이해할 게 네. 없었잖아요. 예. 맞아요. 굳이 원을 안 보신 분들도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굉장히 문턱이 네. 낮아졌다. 그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최근 그 한국 시리즈물이 어떤 환타지 세계에 기댄 게 많거든요. 마녀도 그렇고 뭐 지금 시리즈물로 시도하고 있는 외계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한국적인 환타지 세계관. 근데 환타지라는 게 뭐겠어요?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내가 만든 어떤 세상이 있어. 요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고 이런 설정이 있어. 뭐 초능력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고 하는 어떤 세계관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걸 니네가 이해하고 와. 음.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범죄도시는 판타지가 없어요. 그냥 음. 형사입니다. 어떤 근육질 형사가 있는 경찰서만 생각하고 가도 우리는 그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마동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땠는지 얘기해 볼까요? 아, 마동석의 캐릭터는 저는 다른 데서 짚지 않은 걸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마석도 네. 성도 똑같고 그냥 네. 현실의 마동석이라는 약간 웃기지만 약간 무섭기도 한 네. 그 귀엽지만 왜 이렇게 근육질이야? 라고 하는 음. 그 되게 이중적인 캐릭터성을 그대로 가져왔죠, 사실은. 네. 여기서는 그 성도 이름도 뭔가 겹쳐요. 근데 네. 좀 더 강조하는 게 있다면은 고독한 사람이라는 오. 그러니까 여기 가족 묘사가 있었나요? 마석도 형사에? 없었죠? 딱히 없죠. 네. 그리고 줄곧 해서 강조하는 게 싱글이라는 거예요. 음. 일부에서도 니 혼자 왔니? 그럼 나 싱글이야. 음.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듯이 농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캐릭터를 정체화하는 거거든요. 이 음. 편에서도 첫 장면이 뭐냐면은 막 그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음. 정장 입은 마석도 형사가 등장하면서 저 친구 어디 갔다 왔대? 하니까 소개팅 갔다 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싱글이고 팀원들도 마석도 형사 언제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걱정하는 듯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주는 공감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 되게 이 캐릭터가 되게 세련된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네. 정확히 뭐랑 겹치냐? 도시 싱글 직장인. 오. 이런 그 영화 티켓의 주 소비층이랑 딱 겹치는 캐릭터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네요. 이거는 그 굉장히 노렸다. 어. 마석도가 저렇게 근육질이고 나름 굉장히 유능한 형사지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음. 현장 출동하기 전에 소개팅도 하고 오고 소개팅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이렇게 허술한 면이 있는 네. 그런 점에서 귀여움과 그 어떤 동질감 이걸 네. 확보하고 간다. 이 점에서 이 캐릭터에 상당히 쉽게 탑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음. 그냥 무시무시한 덩치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캐릭터가. 그쵸. 예, 그런 친숙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동석 캐릭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능형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확실하죠. 굉장히 네. 이 사람의 그 지적인 수준이 약간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아, 분명 히 이거 맞아요. 개그지만 네. 여기 그 범죄도시 2에서도 되게 영혼이 되게 나오죠. 웃기는 대사 있었죠. 네. 야, 5대5로 나눌래? 하니까 누가 누가 5야? 오야? 라고 할 때에 그 반문할 때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이 세계는 음모와 수싸움과 배신이 오가는 그 복잡한 세상사예요. 그거를 그냥 머리 없이 몸으로 묵직한 몸으로만 헤쳐나가는 정직하게 돌파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대리만족과 쾌감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몸이 없거든요. 네. 우리는 술수를 쓰면서 살아야 돼. 네. 근데 그게 아닌 저 사람의 저 덩치가 우직하게 헤치고 가는 걸 볼 음. 때 저 사람한테 머리도 필요 없는 거죠. 단순하게 그걸 살 수 있다는. 그쵸. 그걸 볼 때 대리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캐릭터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되게 공감하는 게, 이 캐릭터는 원에 비해서는 좀 서사가 줄어들고 훨씬 가볍고 단순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원에서는 조금 범죄자들이랑 유대 관계를 쌓고, 뭐 예비 범죄자들이랑도 유대 관계랑 신뢰 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형사로서 그 네. 로컬을 어쨌든 관장하는 네. 약간 대장 같은 맞아요. 관리자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하고,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의롭고 옳은 길을 가. 그래서 약간 인물 자체의 입체감은 줄어든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하거나 그리고 이 쾌락적인 요소가 캐릭터에 있죠. 예. 이입을 해서 좀 통쾌한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대사잖아요. 네. 저 나쁜 놈이면 그냥 잡아야지 뭐. 이런 네. 우리 그냥 단순하게 간다.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 이게 주는 쾌감을 아주 네. 전면에 내세워서 상업화해서 팔고 있다. 그 상품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손석구의 캐릭터는 어땠나요? 이 캐릭터는 어, 좀 망설임 없이 범죄 저지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뭐 돈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좀 모양 빠지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마냥 음, 멋있어 보이지만도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런저렇게 카멜레온 같이 모습을 바꾸면서 막 이런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네, 저는 겉멋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빌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낭만도 없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철학도 없어요. 그냥 저는 대표적인 장면이 네. 그 명장면으로 계속 회자되는 마석도 만났을 때 야 아, 5대5로 나눌래? 라고 어, 하는 빌런이 생각보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 그쵸. 뭐냐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주인공을 보고 네, 보자마자 야 얘랑 싸우면 힘들겠는데? 네. 야 5대5로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이 사실은 악역으로서 멋도 떨어지고 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한 장면인데도 어, 되게 현실적이죠.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이 맞아요. 캐릭터는 그런 말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말하고 돈 5대5로 나눈 다음에 뒤에서 바로 도끼 들고 머리 찍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좀 이전 시대의 영화들이랑 좀 다르다. 뭐냐면은 뭐 다른 영화의 악역이랑 비교해보면 타짜의 아귀 음, 되게 풍류가 있는 캐릭터예요. 아기만 맞아요. 해도 예, 낭만이 낭만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추격자의 하정우는 이 사람 추구가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고장 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하지만 손석구는 그냥 정말 이익 추구와 가성비만의 악당이라는 점에서 저는 비슷한 게 황해의 그 김윤석 씨가 연기한 면정학 아, 캐릭터 요 캐릭터랑 좀 그렇네요. 비슷하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강하네요. 자본주의적 괴물이다. 네. 근데 손석구 씨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연기도 예, 그렇고, 예. 멋있다고 그렇고, 멋있다고 또 팬덤이 많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 종종 악역이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가 있는데, 음.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확실히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죠.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조커를 따라한 모방 범죄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도시 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장첸을 막 따라하고 뭐 말투 따라하고 그 학교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중국인 혼혈 친구 있어요. 장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악역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돋보일수록 어떤 밈처럼 소비되는 게 많죠. 그 네. 사실은 그 밈 소비로 되는 거는 되게 무분별하게 스며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영화 탓인가 그럼? 그 영화가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되나 하면은 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할 수가 있나 영화가? 그러니까 음, 그걸 조심조심해서 만들려면은 영화 거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 탓만도 아니고 음, 저는 그 영화들이 그렇다고 범죄자가 멋있게 나왔다고 해서 범죄를 마땅히 저질러야 되는 걸로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쵸. 뭐 나름의 안전장치들도 해놓거든요. 네, 하지만 그 어떤 반대편에서의 캠페인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멋있다고 표상되는 게 영화 속 범죄자들밖에 없는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그런 다른 쪽으로 유인하고 뭐 그런 좀 건전한 쪽으로 유인하는 장치가 오히려 없어서 문제지. 이게 영화만이 조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 말이 맞긴 하네요. 사실, 그렇죠. 많이 거론되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로 인해서 다시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이 주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명료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못 찾은 피해자도 있고 추가 피해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면 영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영화의 악역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이 사람을 따라서 표방하는 건 어떤 사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회의 그쵸. 분위기라거나. 사실 이 중이병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악성, 네. 위약적인 그런 거에 스며드는 사람 심리가 있다는 것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력적인 악역을 사람들은 늘 소비를 하는데, 네, 예. 근데 그런, 근데 실제 사건이 제가 보니까 좀 그 왜곡된 면도 있다고, 네. 그 부분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묘사된 왜곡된 부분과, 부분. 예. 사실은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피해자나, 그러니까 피해자를 약간의 악역을 주면서 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서사를 주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영화 로케가 어려우니까 세트장에서 찍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서 촬영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손석구가 한국에 있는 게 정당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의 연결을 위해서 상대방이 조폭이고 피해자가 조폭의 자식이었고 음, 그래서 조폭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손석구가 한국에 와서 이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서사가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피해자한테 어떤 악할지도 모른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다고 확실히, 이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모델이 된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 네, 그렇죠. 피해자들이 조폭 사업가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게, 그런 점에서는, 이게 상업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너무 무고한 사람이 거기서 막 네, 손석구한테 잔인하게 희생되면 일단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약간 그렇죠. 양아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이 음, 나쁜 놈 죽인다 뭐 이런 게 돼야 네,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정한 측면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도 많이 네, 나오고, 이런 외국의 동남아 지역에 가서 한국인이 한국인 네, 납치하고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너네 그걸 당한 사람들도 비슷한 나쁜 놈들 아니야라는 음, 되게 잘못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거 곤란하죠. 맞아요. 이 피해자들이 원래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됐냐면, 거기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게 한국인 동반 여행자를 구하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유인해서 납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한 사람을 낚아서 사실은 이들이 한패였던 거죠. 음, 그래서 차에 타면 돌변하는 식으로. 우리 사실 한편이고 너는 납치됐어. 이런 식으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당신 지금 납치된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죠. 네, 이거는 실제 사건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런 사건이고 사실은 이번 기회로 그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참 영화에서 네, 마지막 그 타이틀 올라가기 직전에 네, 자막처럼 네, 실제로 뭐 이런 사건들이 동남아에서 있었고 이런 분들이 희생됐고 희생자 대부분은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네, 좀 그런 자막으로 살짝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맞아요. 어땠을까. 그래도 그러면 좋았을 한 것 번 더 같아요. 조명해줌과 동시에 이상한 오해가 생기지도 않도록 하는 그런 네, 장치가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는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신원이 미상이에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함과 뭐 사진 정도라도 띄워주고 이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영화가 참 흥행한 영화니까 그에 따른 효과도 컸을 텐데 그게 살짝 아쉽긴 해요. 그렇죠. 살짝만 얹어줘도 네, 이런 우려는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영화가 꼭 사회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측면은 예. 떼고 예. 봐도 이걸 안 괜찮긴 해서 네가 하죠. 잘못했어는 아니고 네네, 너까지 그렇죠. 했다면 참 좋았겠다. 네네, 이런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영화는 그러면 장르 영화로는 어땠나요? 일단
한국 장르 영화에서 형사 장르가 가장 강세다라는 거를 어김없이 보여준 그런 대표작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장르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장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추리 장르나 뭐 그런 장르 미스터리 장르나 장르 소설이 약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특정 장르 영화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환타지도 약하고 그래서 주로 소비되는 거는 조금 코미디성이나 아니면 뭐 로맨스나 뭐 형사물을 네. 기반으로 한 액션 요 네. 정도가 사실 가장 메인이었거든요. 이렇게 네. 줄기차게 메인으로 있던 건 요런 층인데 네. 근데 그런 점에서 형사 장르는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 없다. 라는 아. 그런 자부심 같은 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져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어. 이제 액션도 잘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기도 네. 해요. 너무 이렇게 유치해지지도 않고 되게 리얼 베이스면서 적당히 긴장감도 가져가지만 또 권선징악으로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이게 맞아요. 딱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콘 무비의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 영화에서는 굉장히 모험적이었고 네. 그리고 저는 기존 그런 형사 장르의 약점을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오. 뭐냐면은 네. 이제 저는 베테랑 영화, 베테랑 그것도 1,000만 넘게 든 형사 장르 네. 영화잖아요. 네. 거기서 느낀 좀 암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뭐냐면은 거기 재벌 3세 같은 양아치가 나와가지고 유한 씨가 막 네. 깽판 치고 다니고 사람들 뭐 죽이기까지 하고 하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그 친구 수갑을 채웠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 이 수갑 푸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1년? 이런 아. 식으로 말할 때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쟤는 저도요. 저 수갑 풀기까지 1년도 안 걸린다. 네. 정말로 우리나라 답답함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영화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법원이 네. 정말 돈 좀 있고 전관 변호사 같이 네. 빵빵한 변호사 쓰면 네.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대충 네. 봐줄 겠거니 참 그런 강력 범죄자에게 굉장히 그 관대한 나라라는 그런 네. 의식이 되게 팽배해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그쵸. 나오죠. 너무 예. 심하죠. 와,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몇 년형? 뭐 네. 이런 얘기 맨날 그 댓글 반응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사 영화를 봐도 우리가 쾌감이 없는 게, 저렇게 형사가 체포한다 한들, 제가 법원에 넘겨지면, 뭐 대충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음. 라는 그 되게 답답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극복했냐? 마석도는 일단 법원에 보내기 전에 죽도록 팹니다. 진짜 죽도록 맞아요. 패는 네. 그 장면으로서 야, 저놈은 그래도 약간 참교육을 받았구나 네. 하는 저는 베테랑에서 정말 아쉬웠던 게 정말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패주고 싶은데 걸어서 체포되는 아, 덜 너무 맞았어요. 답답해져. 걔가 한 네. 일에 비해서 덜 맞았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마석도는 이제 그 덩치 네. 툭툭 치기만 해도 혼수 상태가 돼서 실려가는 그거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면에서 자, 형사 영화는 이렇게까지 형사 장르는 진화했다. 네. 여러분의 그 의심이 있다면 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사법 체계로 넘기기 전에 형사가 참교육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어. 누가 하냐? 마동석이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주먹 제일 세 보이는 배우가 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런 측면에 완전 공감하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잖아요. 권선징악인데 징악이 없어요. 그렇죠. 현실에선. 예. 그래서 꼴보기 싫은 악당이 나오고 이 악당을 마동석의 피지컬로 시원하게 때려주는 그런 영화. 그래서 장르 자체가 마동석이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깔끔한 형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들도 많아서 팝콘무비로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 마지막에 그런 네, 장면 있잖아요. 이 강해상 손석구 씨가 네,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그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네, 형사물은 네, 여기서 형사가
너는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하면서 수갑을 채우면서 끝나요. 답답하게. 근데 마동석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 맞아요. 쓰러져 있는 손석구를 향해서 한 번 더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차 앞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얼굴이 거기 파묻혀 버리면서 아, 그거 너무 그 통쾌하지 그 않았나요? 장면이 없었다면 이 영화 흥행 스코어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이 영화의 태도. 네. 아니야, 죽일 거야. 네. 나는 그 네가 너를 먼저 죽일 거야. 네. 죽도록 패주마라는 맞아요. 그 쾌감이 있죠, 확실히.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통쾌했던 게, 너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끝까지 네, 벨을 못 누르고 네, 유리창에 처박혀가지고 네, 맞는 그 장면으로 끝났을 때 통쾌함. 그렇습니다. 네, 와, 그건 진짜 어떤 영화에도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별점과 한 줄 평을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그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아, 이 영화가 그 별점 5개짜리냐 하면 또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 네, 사실은 이 영화 굉장히 좀 단선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모든 영화가 꼭 뭐 어디 영화제에서 상 받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영화제에서 상 받는 영화들 보면은 보통은 그렇게 쾌락적이진 않더라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거든요. 복합복층적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야, 이건 나 같아도 저랬을 것 같지만 참 악하지. 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뭐가 옳은 것 같아? 라고 이런 음, 식으로 어떤 그 사회적 층위에서나 도덕적 층위에서나 질문을 남겨두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전에 다뤘던 브로커 같은 네, 경우에도 그런 거를 던지려 했지만 조금 애매하게 던진 까닭에 뭐 이렇게 참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해라고 하면서 음,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도 질문을 던지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범죄도시는 너무나 자기 정체성을 팝콘 무비라는 데에 강력하게 한 네, 나머지 그런 흥행 영화로서의 쾌감은 굉장히 많이 가져갔지만 조금 그래서 뭐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마동석이 펀치를 휘두르지만 네, 현실 속의 형사들은 그렇게도 못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크린 나오면서 한 번 더 갑갑해지는 거예요. 음, 현실에 마석도가 있을까? 없잖아요. 네, 그 현실에서 형사들도 고생고생하면서 잡아봤자 법원에서 다시 풀어주고 범죄는 나날이 무서워지고 이 문제가 이 영화에서 던진 질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나? 너무 음, 그런 면에서 어쨌든 형사 영화도 장르 영화로서 묵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없었다. 음, 그래서 참 깔끔하지만 이게 그런 영화 예술로서 네, 이게 사회에서 한 발을 내딛는 듯한 네, 제스처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나, 그런 점에서 저는 별점 3개 주겠습니다. 네, 오, 괜찮았어요. 네, 거의 그리고 브로커의 흡, 보다 좀 더 높네요. 맞먹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한 줄 평을 하자면 시대는 펀치를 원한다. 어, 그런 한 줄 평을 좋네요. 하겠습니다. 네, 저 사실 앞에 영화들이 굉장히 별점을 후하게 줬는데, 네, 저 사실 3개 반이요. 3개 반이. 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팝콘 무비로나 뭐 형사 영화로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깔끔했어요. 근데 좀 이 영화가 모티브로 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 만큼 좀 더 메시지를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어떤 이한테는 마블을 능가할 수 있는 팝콘 무비. 네, 그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영화가 막 국제적인 확장성까지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왜 아, 그 베트남 현지에서도 네. 좀 욕먹고 상영 아, 금지 욕먹을만 하죠. 시위도 하고 막 그랬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확장성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네. 딱 우리나라적인 네. 시점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상업 영화 나왔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그럼? 네.